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바뀌고 냉장고 전원도 꺼졌습니다. 누가 조작했냐고요? 3년 전 집을 공짜로 고쳐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손길이 우리 삶을 잠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개인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 전체가 바다도, 데이터도, 생명선도 모두 잠겨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나라,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던 스리랑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국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게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원조나 시스템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은 그저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의문의 프로젝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젠드라 페레라입니다. 스리랑카 항만청 차장으로 30년간 일해왔죠.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도 2022년 11월 23일만큼의 절망적인 하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적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어요. 새벽 4시 30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니말 위크라마 싱해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MIT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하고 10년 전 조국으로 돌아온 우리 항만청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차장님, 큰일 났어요. 콜롬보 항만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니말, 침착해. 정확히 무슨 상황이야?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됐어요. 37개 크레인이 모두 멈췄고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도 먹통이에요. 심지어 등대까지 꺼졌습니다. 지금 항만 전체가 암흑천지예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왜냐하면 3년 전 중국이 구축해준 세계 최첨단 스마트 항만 시스템은 절대 이런 식으로 고장날 수 없다고 장담했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항만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도착해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던 콜롬보 항만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300m 높이의 거대한 크레인들은 마치 잠든 거인처럼 멈춰 서 있었고 바다에서는 입항을 기다리는 300여 척의 컨테이너 선들이 줄지어 떠 있었어요. 선박들의 불빛이 마치 바다 위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항만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3년 전 중국이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바꿔주면서 세계 최고의 항만과도 견줄 수 있다며 자부심에 차있던 그들이 이제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마치 갑자기 문명에서 원시로 되돌아간 것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죠. 차장님, 이거 단순한 정전이 아니에요. 니말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력은 완벽하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제어 시스템만 선택적으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뇌는 살아있는데 몸 전체가 마비된 것과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중국이 구축해준 AI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어요. 문제는 모든 장비가 이 하나의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마치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이 저를 덮쳤어요.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젠드라 차장님, 우리의 최신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든 항만 운영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효율성이 30% 향상될 거예요. 당시 리밍후이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었죠. 기존에 각각 따로 운영되던 크레인, 컨테이너 관리, 선박 입출항 시스템을 모두 하나의 중앙 시스템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혁신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야 했을까? 일반적으로는 위험 분산을 위해 시스템을 나누어 운영하는 게 상식인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중국이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명목으로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진짜 이유를 말이죠.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의 모든 전기를
하나의 차단기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 목에 걸린 올감이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중국 기술지원팀에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리밍후이 팀장을 보는 순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항상 보던 친근한 미소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이고 냉정한 표정이었거든요. 라젠드라 차장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곧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리밍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수백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어요. 하루만 늦어도 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는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항만을 통한 수입이 80%가 넘어요. 쌀, 기름, 의약품, 심지어 화장지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죠. 그래서 항만이 하루만 멈춰도 전국 물가가 요동치고 사흘만 멈춰도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오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서요. 아마 7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72시간이요? 그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애원하듯 시간을 단축할 수 없냐고 재차 물었죠. 그때 리밍후이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차장님, 사실 이번 기회에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라니요? 항만 운영권 이양 협정을 체결하시면 이런 불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운영권 이양 얘기라니 마치 응급실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하는 것 같았어요. 운영권 이양이요?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할 때입니까? 차장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가 지난 3년간 50조 원을 투자했잖아요. 모든 기술과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이제 스리랑카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줄 차례가 아닐까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호의가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예요. 무상 지원이라는 달콤한 미끼 뒤에 숨겨진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시스템을 멈추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화상 통화를 끊고 니마를 불렀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 이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니말, 뭔가 찾았어. 차장님, 이것 좀 보세요. 니말이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역추적한 결과 모든 장비가 동시에 멈춘 시각이 정확히 새벽 3시 47분 15초였죠. 자연스러운 오류라면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누군가 마스터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멈춘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니말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원격 제어 명령어들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 락, 리모트 오버라이드 같은 무시무시한 명령어들이 보였습니다. 킬 스위치예요, 차장님. 중국이 우리 시스템에 언제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심어놓은 게 아닐까요?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는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항만의 모든 데이터가 베이징 소재 해상 실크로드 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죠.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 정보, 화물 내역, 승객 명단, 심지어 스리랑카 해군 함정의 작전 일정까지 모든 것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니말이 더 깊이 파헤쳐 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우리 항만을 방문하는 인도 해군,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든 동선이 중국에 보고되고 있었던 거예요. 스리랑카가 모르는 사이에 인도양 전체의 해상 정보가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실상 정보 식민지잖아. 바로 그때 사만타 라트나야케 항만청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의 얼굴에도 심각함이 역력했어요. 그가 손에 든 건 중국 대사관에서 방금 전달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라젠드라,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1시간 내에 답변을 달라고 하더군. 어떤 답변 말입니까? 사만타 청장이 손에 든 협정서를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악마와의 계약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항만 운영권 이양 협정.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30년간 중국의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만 수익의 70%를 중국이 가져간다. 중국이 지정한 화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타국 군함이 입항할 때는 중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조항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본 협정 기간 중 스리랑카는 중국이 지정한 해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제한할 수 없으며 중국 함정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사실상 우리 영해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식민지 계약서군요. 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던 그도 이런 노골적인 불평등 조약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리밍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라젠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만약 우리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투자한 50조 원을 즉시 회수해야겠죠. 국제중재재판소에 계약 위반으로 제소할 것이고 모든 기술 지원도 영구 중단됩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액은 고작 2조 원이었죠. 50조 원을 갚으라고 하면 나라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었잖습니까? 기술 지원 양해각서 43페이지 하단을 다시 읽어보세요.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말이 급히 계약서를 뒤져봤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었죠.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의 6포인트 글씨로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 회수를 위해 파트너 국가가 동의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우리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어요. 30년간 스리랑카의 해양 주권을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우리가 사실은 그 주권을 서서히 내어주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항만이 멈추자 첫 번째로 타격을 받은 건 서민들이었어요.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들의 가격이 마치 증권가의 주식처럼 시간 단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콜롬보 시내마트에서는 생필품 전쟁이 벌어졌어요. 평소 100루피 하던 쌀 1kg이 점심에는 150루피, 저녁에는 200루피로 뛰었습니다. 기름과 설탕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화장지와 비누 같은 기본 생필품마저 동인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선박이 못 들어와서 물건이 떨어져 가요.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사두세요. 마트 직원의 말에 시민들은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평소 일주일치만 사던 사람들이 한 달치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카트에 쌀 포대를 10개씩 쌓고 기름통을 20리터씩 사는 모습은 마치 전시 상황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만을 되찾아라. 중국은 물러가라. 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병원에서 의약품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약, 심장병 환자들의 응급약품까지 하나둘씩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어린이용 해열제가 동나면서 부모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셋째 날 정부 청사 앞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항만을 팔아넘기느냐는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어요. 시위대 중에는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주부들과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규였어요. 차장님, 이래선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네 말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외쳤어요. 차장님, 이것 좀 보세요. 네 말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중국 서버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극비 문서였어요. 제목부터 소름 끼쳤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C라인 인도양 장악 마스터 플랜. 이 문서에는 중국의 진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인도양 전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거대한 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단계 경제적 침투, 무상 인프라 지원으로
신뢰 구축, 기술 종속성 확립을 통한 의존도 심화, 채무 함정 조성으로 협상력 확보. 2단계, 정치적 압박, 킬 스위치 발동으로 경제 마비 유도, 운영권 이양 강요를 통한 주권 침해, 친중 정권 수립을 위한 정치적 개입. 3단계, 군사적 장악, 해군 기지 건설권 확보, 인도양 해상로 완전 통제, 중국 해군 상주 기지화 완성. 4단계, 지역 헤게모니 확립, 남아시아 해양 연방 구상 실현, 인도 포위망 완성, 인도양 내해화 달성. 더 놀라운 건 대상국 목록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 미얀마의 짜오퓨 항, 몰디브의 말레 항,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 인도양 연안의 주요 항만 30여 곳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진주 목걸이로 인도양을 올가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서 중에는 각국 정치인들의 개인정보와 약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얼마의 로비를 했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치밀한 정보전이었던 거예요. 네 말. 이 자료들을 모두 백업해도 절대 중국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불법 접근 감지, 서버 연결 강제 차단, 법적 조치 예정.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차단됐고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우리가 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빌미로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올 게 뻔했습니다. 그때 네 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한국에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이라고. 제가 MIT에서 공부할 때 한국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거든요. 네 말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부산항, 광양항 같은 세계적인 스마트 항만 운영 경험이었습니다. 부산항은 연간 2천만 TEU를 처리하는 세계 6위 항만이었고 24시간 365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데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대사관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로 서울에 보고하겠습니다. 2시간 후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김혜진 차관이었어요. 라젠드라 차장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기술진이 출발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저는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중국의 최첨단 시스템을 과연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도 나중에 중국과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어떡하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들 속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에 한국 정부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김혜진 해양수산부 차관을 필두로 20명의 전문가 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크레인 전문가, 삼성중공업의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 부산항만공사의 운영 전문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항을 나서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였습니다. 컨테이너 20개 분량의 첨단 장비와 부품들을 가져왔더군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철저히 준비해온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라젠드라 차장님.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혜진 차관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이었어요. 30년간 해양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이라는 게 첫 인상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같은 작은 나라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한국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많은 나라가 도와줬어요. 특히 항만 건설에서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특별한 조건이나 대가가 있으실 텐데요. 김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럼 그렇지. 조건이 없을 리 없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죠. 빠르게 회전하는 머릿속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며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중에 스리랑카가 자립하게 되면 어려운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답변이었죠.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중국은 끝없는 조건과 대가를 요구했고 한국은 그저 도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팀 리더인 박현수 박사는 30년간 조선소에서 일한 베테랑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세계 최대 크레인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어요.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중국 시스템의 구조를 완전히 분석해서 우회 방법을 찾아보죠.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의 작전처럼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동시에 진단을 시작했어요. 크레인팀, 제어 시스템팀, 통신팀, 전력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문제 없어요. 중국이 정말 좋은 장비를 설치해줬네요. 독일제 크레인, 일본제 센서 모두 최고급 부품들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문제군요. 모든 제어권이 중국 서버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박현수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제어 소프트웨어만 한국형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마치 컴퓨터는 그대로 두고 윈도우를 리눅스로 바꾸는 것처럼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해왔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왔어요. 어떤 하드웨어든 우리 소프트웨어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은 밤을 새워가며 24시간 만에 첫 번째 성과를 냈어요. 크레인 1호기 시동 준비 완료. 테스트 시작합니다. 정말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조작하는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가며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항만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움직여요. 우리가 직접 조작하고 있어. 네 말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종실에서 직접 크레인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3년 만입니다. 차장님, 3년 만에 우리 손으로 크레인을 움직여요.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밍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젠드라,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맞서 답변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니요? 우리는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허가 없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건 지적 재산권 침해예요. 당장 한국팀을 추방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때 박현수 박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려 했고 전력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했어요. 심지어 항만 주변의 중국 기술자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작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위성통신으로 전환하세요. 한국팀은 미리 준비해온 위성 장비로 30분 만에 통신을 복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고 모든 대비책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합니다. 연료는 일주일치 준비해왔어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마치 적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팀의 팀워크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한 가족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오퍼레이션 코리아를 본격 시작합니다. 박현수 박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팀이 각 지점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특수부대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각 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해야 했고 서로 간의 협조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48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만 시스템 95% 복구 완료. 모든 크레인 정상 작동. 콜롬보 항만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크레인이 움직이고 컨테이너 선들이 입항하기 시작했어요. 3일간 바다에서 기다리던 300척의 선박들이 드디어 항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습니다. 한국형 시스템은 기존 중국 시스템보다 30% 더 빠르고 40% 더 효율적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김혜진 차관이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만들을 운영해왔습니다. 부산항은 연간 2천만 TEU를 처리하고 광양항은 아시아 최고의 자동화 항만이에요. 24시간 365일 한 번도 멈출 수 없는 항만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기술의 결과입니다. 그때 니말이 중국 서버에서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차장님, 대박입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C라인의 전체 문서를 다운로드했어요. 극비 문서에는 중국의 전 세계 항만 장악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부터 남미의 페루, 브라질까지 전 세계 50개 이상의 주요 항만에서 똑같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각국 정치인들의 개인 파일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내역, 개인적 약점, 가족관계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치밀한 정보전이었던 거예요. 이제 세계의 진실을 알릴 때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긴급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CNN, BBC,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마주했어요. 평생 이런 큰 무대에 설 줄은 몰랐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떨림을 이겨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전 세계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국의 극비 문서들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중국은 지난 3년간 무상 원조를 빙자해 스리랑카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리랑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나라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C라인의 세계 지도가 공개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중국의 야심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인류애만으로 말이에요.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국은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스리랑카가 자립하게 되면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달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BBC 기자가 후속 질문을 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은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50조 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일 저녁 뉴스에서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사실들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용기에 감동받은 다른 나라들이 연달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방글라데시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고, 몰디브 대통령은 스리랑카가 보여준 용기를 따르겠다고 선언했어요. 케냐, 탄자니아,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리랑카가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도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유엔에서는 긴급 총회가 소집됐고 중국의 디지털 식민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85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어요. 국제해사기구에서도 항만 주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긴급 제정했습니다. 6개월 후 콜롬보에서 제1회 자유해양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30개국 정상과 50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역사적인 행사였어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바다는 연결의 길일 뿐 지배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술은 해방의 도구지 통제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바다는 담장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기술은 독점할수록 약해지고 나눌수록 강해집니다. 함께 평화의 다리를 놓아갑시다. 1년 후 스리랑카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콜롬보 항만의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항만 효율성이 세계 67위에서 15위로 급상승했고 자체 기술 운영률이 95%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리랑카가 해양 기술 수출국으로 변신했다는 점이었어요. 니말이 한국 기술진과 함께 개발한 콜롬보 스마트 포트 시스템은 한국의 첨단 기술에 남아시아의 특성을 더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몬순 기후에 최적화된 크레인 제어 시스템, 열대 지역 특화 냉각 시스템, 다국어 지원, AI 관제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의미 있는 건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첫 번째 기술 요청이 왔을 때 저는 김혜진 차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중에 방글라데시도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케냐, 하나둘씩 스리랑카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각국은 또 다른 나라들을 도우며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년 후 뜻밖의 손님이 콜롬보를 찾았습니다. 리밍후이였어요. 그의 표정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계산 대신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라젠드라 차장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배우러 왔어요. 배운다고요? 중국도 깨달았습니다. 강압과 지배로는 진정한 협력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스리랑카가 보여준 다른 길,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협력의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배워갑시다. 바다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그의 뒤로 젊은 중국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이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지금 콜롬보 항만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벅찹니다. 이제 인도양에는 진정한 자유가 흐르고 있어요. 콜롬보 선언에 따라 50개국이 해양 주권 동맹을 결성했고 기술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각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스리랑카는 이제 남아시아의 해양 허브가 되었고 니말은 국제적인 해양 기술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는 UN 해양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우정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50명의 한국 젊은 엔지니어들이 스리랑카에 와서 함께 일하고 100명의 스리랑카 학생들이 한국에서 해양 기술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된 거죠. 김혜진 차관은 이제 자유해양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다는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대륙과 대륙을, 과거와 미래를, 꿈과 현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콜롬보 항만의 불빛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2년 전 그 절망적인 새벽이 없었다면 이 기적도 없었을 거라고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새벽의 전주곡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배가 아닌 협력의 이야기, 착취가 아닌 상생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스리랑카가 중국과 맞서 보여준 작은 용기가 전 세계 바다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 파도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바다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해양 정신과 스리랑카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기적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주변 지인에게도 널리 알려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